확률과 통계의 두 번째 대단어는 확률이고, 이 안에 보면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뜻과 성질 나오고 조건부 확률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는 조건부 확률의 절반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요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부터 볼 텐데, 용어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거 한두 가지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오니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냥 뭐 한국말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면 분명히 틀립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있고요. 확률이라는 거 나오는데, 확률이라는 거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당연히 우리는 요 수학적 확률이 제일 중요하겠죠. 과목이 수학이니까. 근데 요 수학적 확률에서도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있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뭐 기본적인 성질 별거 없고요. 덧셈 정리 별거 없고요. 여사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렇게 크게 할 얘기 없고요. 앞으로 와서 다시 단어부터 좀 보시면, 첫 번째 단어는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건데, 특별히 이거는 뭐 이만큼 길게 되어 있지만 얘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거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나올 리가 없어요. 문제 풀어보면 특별히 주사위를 던질 건데 1의 눈이 더 잘 나오게 조작되어 있는 주사위를 가지고 확률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특별히 의심할 거 없다. 그냥 시행한다는 건 동전 던지는 거구나, 주사위 던지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벤 다이어그램 밑에 그려져 있죠. 집합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 표본 공간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에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3번에 나와 있는 사건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건이라는 건 전체 집합 입장에서 보면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시행은 뭐냐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결과, 표본 공간 누가 들어있어요? 원소 몇 개다? 6개입니다. 결과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얘가 표본 공간이고 우리 보통 이 표본 공간을 S라고 나타내요. 그럼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이 시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사건의 개수 몇 가지다? 6개 아니고 64개예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사건, 존재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64개야. 왜? 이게 6제곱이거든. 표본 공간은 이거고요. 사건이라는 건 뭐래? 표본 공간인데 부분집합이래. 사건의 개수라는 건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거 있지.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뭐예요? 2, 4, 6이야. 그죠?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럼 뭐라고 해? 1하고 3하고 5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거 다 다른 사건이라고. 그냥 1 하나가 결과잖아요. 1 하나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이 사건이야.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럼 뭐야? 2하고 3하고 5, 얘가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심지어 그런 거지. 뭐 두 자릿수가 나올 사건, 그럼 뭐야 이거? 공사건이야. 공집합이잖아요. 이런 애들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야. 물론 이런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랑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 원소가 똑같으니까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부분집합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냥 사건 그러면 주사위 던졌는데 사건 6가지지 왜 64가지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사건이라는 저 단어의 정의가 부분집합이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고, 그 밑에 4번 보시면 뭐 돼 있어요? 근원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야. 근원이 된다는 건 뿌리가 된다는 거잖아.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사건의 개수, 그러면 그냥 6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근원 사건의 개수가 6개인 거예요. 원소가 6개니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이 표본 공간에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만든 사건이 근원 사건. 그리고 실제 사건은 그냥 부분집합. 오케이?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근원 사건의 개수는 6가지. 사건의 개수는 2의 6제곱까지.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밑에 가서 또 새로운 애들 보시면 뭐 이런 거 A 또는 B가 일어난대. 합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짝수의 눈 또는 소수의 눈 뭐 이런 거야. 그죠?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이거고 소수 눈이 나온 사건이 이거고 짝수 또는 소수니까 2, 3, 4, 5, 6 이렇게 생각했네요.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합집합이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교집합되어 있죠. 얘는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소수가 눈이 나오는 사건, 곱사건 누구야? 2 하나 들어있는 거지, 그지? 얘가 A 교집합 B,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하세요. 배반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사건 두 개가 있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거 집합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서로소라고 불러요. 두 집합이 서로소인 거. 그게 사건에서는 배반이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여기 써놓은 애들 중에 짝수랑 소수는 배반이라고 아니라고. 배반이 아니에요. 겹치는 게 있잖아요. 홀수랑 소수도 겹치는 게 있어요. 짝수랑 홀수는 어때? 배반 사건이에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건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바깥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가 아닌 녀석이고요. 심지어 기호도 똑같이 이렇게 C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역시나 아까도 말했지만 사건이라는 용어가 어마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마 문제 풀다 보면 한 번쯤은 틀릴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풀다가 엥? 이러고 나서 아 맞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건 확률인데 뭐 확률이라는 건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위에서도 했지만 사건을 쓸 때 집합으로 나타내잖아요. 사건이 뭐였다고? 부분집합이었다고. 그지? 우리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일컬을 때 우리 보통 대문자 가지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대문자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대문자 P 괄호 안에 사건 이렇게 써서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학적인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 수학적 확률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의가 꽤 중요해요. 이게 아무래도 식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우리 왜 그냥 이런 생각하죠.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그지? 근데 함정이 있어. 함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전제. 시행했을 때 각 근원 사건 뭐였냐면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 즉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제비뽑기 할 건데 주머니 안에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고 비당첨 제비가 7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다고 쳐요. 하나를 뽑을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 있죠? 시행이라는 여기서 시행은 뭐냐면 제비를 하나 뽑는다.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어요. 당첨 아니면 비당첨. 표본 공간으로 따지면 당첨 아니면 비당첨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 그럼 전체 경우 수가 2가지라는 얘기거든. 당첨될 확률은 그러면 당첨 비당첨 중에 당첨이니까 2분의 1. 이상하죠? 당첨될 확률을 물어볼 때 당첨이랑 비당첨 경우 2가지 있는 것 중에 당첨은 1가지니까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건 완전 쌉소리잖아. 그지? 이게 왜 틀렸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 비당첨 중에 당첨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려면 각 근원 사건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돼. 그럼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당첨제비 3개 다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보는 거고 비당첨제비 7개 다 다르지만 다 같지만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당첨제비가 이렇게 3개, 비당첨이 이렇게 5, 6, 7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표가 있는 거야. 이 10개의 표는 각각이 뽑힐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경우는 총 10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거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당연히 물어보면 10분의 3이라고 대답할 거잖아. 2분의 1이라고 안 하잖아. 2분의 1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싶은데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야. 애초에 당첨될 확률과 비당첨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두고 같은 경우의 수니까 뭐 1대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다 같아지도록 바꿔 놓고 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되면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끔 문제집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때문에. 근데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3번 보시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읽어보시면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건데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 도수, 요거 보이죠? 요거 n분의 Rn 저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란 이야기예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그럼 수학적 확률은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근데 동전이 서는 경우는 제외할 거니까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2분의 1인데 실제로 해보라는 거야. 1000번 던져서 5000번 나오냐고.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시행 횟수가 한없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냥 졸라 많이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서 시행 횟수 주고 뭐 실제로 몇 번 일어났네 뭐 이 정도인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한없이 커진다는 게 뭔 소리야. 뭐 어쩌라고.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여기 어디였나?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시행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클 때의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건 n에다가 엄청 큰 숫자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야 1000번 던졌어. 앞면이 4875번 나왔어. 통계적 확률 얼마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거예요.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 즉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다.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뭐 어쩌라고. 우리한테 뭘 물어볼까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걸 뭐 증명이라도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실제로 n하고 r이 주어진 경우 몇 번 시행했고 일어난 횟수가 몇 번이야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얘가 커지면 수학적 확률이 될 거야 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기하적인 확률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넓이나 길이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말은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역이 이만해. 원이야. 반지름 요만해. 얘랑 반지름의 크기가 1대 2예요. 내가 화살을 쐈어. 화살은 어떻게든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그 화살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이 전체 넓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 얘기지 뭐. 그지? 반지름이 반으로 줄면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들 거니까 전체는 이거고 그 중에 요만큼이니까 기하학적인 확률은 4분의 1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책에서 나오는 확률이고요. 말했지만 어쩔 때 써야 되는지 빤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여러분 산수를 이제 계속 하게 될 거고요.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이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 앞에서 했던 순열과 조합 이런 애들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서 기본적인 성질 빨리 보고 가자면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확률이 음수가 될 리는 없어요. 일어날 확률이 음수가 될 리는 없고 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공사건 이렇게 불러요. 공집합처럼. A가 일어날 확률이 0이면 A는 공사건. 대신에 커지면 1까지는 될 수 있겠죠. 1을 뚫고 나가면 안 돼요. 전체 경우가 분모인데 그보다 많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PA가 1이면 그걸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전체 집합이라고. 전체.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거, 맨날 일어난다는 이야기니까 그곳은 확률이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 공사건의 확률은 공집합이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애초에 이 확률, 뭐 특별히 말 없으면 수학적 확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수학적 확률인 것 자체가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고 이 내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라는 것 자체가 0에서 전체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확률도 그렇게 생겨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밑에 내려가서 덧셈 정리 나오는데 요건 합사건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나 어디 써있나? 써있다. 이거 역시나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고요. 우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어떻게 셌냐면 A랑 B 더해가지고 교집합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소의 개수가 이거 빼는 거야. 그러니까 합사건 확률은 A 일어날 확률, B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 한 번을 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 뭐였다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그렇다면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둘이 더해서 서로 배반 사건일 땐 저렇게 합사건을 구하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이구나를 찾을 수도 있을 거야. 그죠? 합사건, A 사건, B 사건 따로따로 찾아봤더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비슷하게 생긴 게 뒤에 저기 조건 확률을 가면 곱셈 정리라고 나옵니다. 거기 가도 비슷한 거 하나 나오니 독립을 안 한다고? 뭐 아무튼 있고요. 요 사건 확률은 뭐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전체라는 건 확률 입장에서 보면 1이니까 1에서 PA를 빼시면 PA여가 될 거다. 내용은 읽어보나마나 뻔한 내용이니까 패스. 요거 아까 제가 보기 하면서 예를 들었던 거죠.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가 A, 홀수가 B. 요건 3의 배수래요. 배반 사건 구하랍니다. 배반 사건이 뭐였다고?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재미가 없다, 그지? 이거 하나 해볼까요?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을 거래요. 그동안 사건의 개수 몇 가지? 10가지. 사건의 개수 몇 가지? 왜? 1024겠지. 48은 뭐야? 2048이랑 섞였어. 2의 10제곱까지. 자,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인 사건 A. 그러면 A라는 사건 어떻게 생겼다? 3, 6, 9. 얘가 A라는 사건인 거야.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했대요. B는 어떻게 생겼다? 2, 3, 5, 7 이렇게 생겼네요. A와 B 모두와 배반인 사건. 개수 몇 개일까? C라고 할까요, 이거? 뭐 C라는 사건이라고 보면 문제에서 뭐래? A 사건하고도 배반이고 B 사건하고도 배반이 되는 사건 개수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럼 근원 사건 원소가
1, 2, 3, 4, 5, 6. 아이 귀찮네. 말로 할 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건 C의 개수 몇 가지? 16가지야. 4가지 아니고. 2 못 쓰고요. 3도 못 쓰고요. 5도 못 쓰고 6도 못 쓰고 7도 못 쓰고 9도 못 써요. 쓸 수 있는 원소가 이렇게 4가지야. 그러니까 4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뭐 물어봤다고? 사건의 개수 물어봤다고. 부분집합 물어봤다고. 서로소가 되는 부분집합 몇 개 찾을 수 있냐고. 이거 4개 가지고 만들면 서로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생각하면 4개 아닌가 싶은데 4개 아니야. 2의 4제곱개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재미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해볼까요? 202번. 잠깐만. 그냥 대표 문제라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서로 다른 만화책 3권, 소설책 4권, 책꽂이에다가 일렬로 꽂을 건데 만화책끼리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수학적인 확률을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요. 분모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분자는 얘가 원하는 경우의 수. 얘가 원하는 전체 경우라는 건 뭐야? 만화책 3개랑 소설책 4개를 일렬로 꽂는 게 전체 경우인 거지. 만화책끼리 이웃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인 거지.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세란 이야기네요. 얘부터 해볼까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있냐 그 얘기하는 거야. 몇 가지 있어요? 서로 다른 만화책 3개, 서로 다른 소설책 4개. 일렬로 나열할 거야. 뭐야? 그냥 7팩이지 뭐. 만화책, 소설책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7권 꽂는 거야. 그런데 뭐래? 만화책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얘는요. 이웃할 땐 경우에서 어떻게 됐죠 우리? 저 3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인 것처럼. 만화책 한 덩어리에 소설책 4권이니까 5팩. 그런데 만화책 3개는 또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거니까 3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확률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5팩은 다 날아갈 거니까 분모에 7 곱하기 6 남을 거고 분자는 3팩토리얼 남을 거고 그래서 7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경우의 수만 잘 세시면 해결되고요. 오히려 맨 앞에 경우의 수 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귀찮고. 이거 이제 막 산수할 수 있는 것들로 주로 나올 거니까. 옆에 원순열. 제가 좋아하는 원순열. 엄마 아빠 포함해서 7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얘도 전체 경우의 수, 원하는 경우의 수 따로따로 찾아봅시다. 7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가 전체가 될 거고 부모가 이웃하게 앉을 때가 A가 되겠죠? 그러면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 즉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원순열이니까 7명이 앉을 건데 돌려서 겹치는 게 7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기억나지?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는 거니까 얘도 엄마 아빠 묶어가지고 한 명인 것처럼 생각하면 마치 6명이 앉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순열이니까 6으로 나눠야죠. 알고 보니 엄마 아빠가 둘이 자리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5팩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네. 그치? 그럼 확률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5팩 날아갈 거니까 6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치? 근데 쓰고 나서 보면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끝나는 건데 쓰고 나서 보면 이런 거다. 아빠가 늦게 왔어. 6명이 앉은 거야. 아빠는 차를 세우러 가야 되잖아요.
6명이 먼저 앉았어. 그래서 여기가 엄마야. 아빠가 앉을 수 있거든요.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어요? 뭐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아빠가 뒤늦게 헐레벌떡 와서 이제 앉을 거야. 앉을 자리 몇 개 있어? 6개 있지. 사이사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아빠가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6개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했다고? 엄마랑 이웃 됐으면 좋겠다고. 6개 중에 2개다. 그래서 3분의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당연히 찾을 수 있다고. 물론 해설 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죠. 머리 안 써도 되잖아. 전체 경우수 이거고 둘이 이웃한 경우수 이거고 경우수 세는 건 앞에서 우리 다 했다고. 그래서 그냥 나누기 하시면 되지만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당연한 이야기구나. 직관적으로 이렇게도 생겼다라는 소리입니다. 뒤로 가서 계속 뭐 나옵니다. 뭐 나오고 뭐 나옵니다. 그냥 대표 문제를 쭉 풀어볼까?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어가지고 세 사람이 4개 호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투숙할 건데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전체 표본 공간이라는 건 세 사람이 4개의 호텔에 임의로 선택하는 거고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하는 게 사건 A가 되겠죠? 재활용을 하자. 전체 경우 수는 몇 가지입니까? 4파이 3, 3파이 4. 4파이 3. 세 사람이 호텔 가나다라를 선택하는 거야. 그지?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죠. 그러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4파이 3.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한대요. 확률은? 경우의 수는? 얘네 셋이 다 다른 거 할 거야. 4P3. 4P3 뭐였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나씩 줄어드는 거였잖아. 그죠? 겹치면 안 되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졸라십시오? 다음 것도 숫자 6개 있대요. 1, 2개, 2, 3개, 3 하나. 일렬로 다 나열할 거래. 짝수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 수 몇 가지예요? 우리 보통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할 때 분자에 누구 넣으냐면 6팩 넣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 다 다르다고 보려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1을 2개 같은 거고 2, 3개는 같은 거니까 이거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만큼인데 20가지? 야? 5, 4 아니지 60가지구나. 5, 4, 3 5, 4, 3 맞아 60가지야. 60가지거든? 그럼 이 60가지 이거 얘는 짝수끼리 서로 이웃하는 이니까 뭐 이끼리 다 이웃하는 얘기잖아. 짝수 2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 3개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고 그러면 1, 1에 2랑 3이잖아요. 그러니까 4팩 나누기 2팩 그리고 이끼리 돌리는 건 안 하는 거야. 다 똑같은 2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확률을 찾으면 된다는 건데 생각해봐. 아까 60개? 60개. 이 60까지는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맞아?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인데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에선 항상 헷갈리는 게 그거라는 거야. 생각해야 돼. 무조건 경우의 수 아니라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맞냐고. 이 60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 똑같은 거야. 아, 예를 들면 1A, 1B, 2A, 2B, 2C, 3 이렇게 서로 다 다른 6개가 있다고 치고 1A, 1B 이걸 바꿔야지. 1B, 1A, 2A, 2B, 2C, 3 다 다른 문자라고 치면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녀석이에요. 그런데 같은 걸로 치면 얘랑 얘는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럼 확률로 따졌을 때 저걸 던졌을 때 1, 1, 2, 2, 2, 3 이렇게 줄을 설 확률이랑 1, 3, 2, 2, 2, 1 이렇게 줄 설 확률이 과연 같을까 싶은 거야. 얘랑 얘는 확률이 같을까? 위에 게더 다 다르다고 봤을 때 이 확률은 당연히 다르게 같겠지. 이 다 다르다고 봤을 때 네. 같은 얘랑 얘를 같다고 취급해도 같을까 싶은 거거든. 어떻게 표현해야 니네를 헷갈리게 만들지? 그러니까 저 위에 쟤는 1이 똑같으니까 쟤네끼리 자리 바꾸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셀 때 얘네들을 다 다르다고 보고 세고 나서 실제로 같으니까 나누잖아. 근데 우리 아까 왜 제가 제비뽑기 할 때 이거 확률 생각할 때 사실은 다 같은 거고 다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보고 취급하는 게 속 편한 일이잖아. 다르다고 보고 계산을 하면 그냥 딱 바로 확률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도 혹시 하다가 헷갈리면 그냥 다 다르다고 보고 계산하는 거야. 해보면 그냥 6팩이야. 이끼리 이웃하래. 그럼 4팩 곱하기 3팩 이렇게 생긴 거야. 같아 달라. 같아. 같긴 해. 같긴 해. 근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제비뽑기 때문에 그래.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러면 약간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나? 같은 건가? 의심이 들잖아. 그럴 땐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하다고. 다르다고 보고 경우수 그냥 세면 어차피 확률 찾을 땐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거 어디 갔어? 이거 맞지? 영희와 철수 포함해서 6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영희는 대표로 뽑히고 철수는 안 뽑혔대. 경우의 수 구해보래요. 전체 몇 가지일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애들이 6명 있다며. 그중에 3명 뽑는 거잖아. 그지? 6C3. 영희는 뽑히고 철수는 안 뽑혔대.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 0이 뽑았고 철수는 떨어졌잖아. 그럼 4명 남았고 그 4명 중에 2명 더 뽑으면 되죠. 계산하면 되겠죠? 네. 해야지 그래도. 6, 5, 4 분모에 3, 2 4, 3, 2 오케이? 그래서 뭐 4, 4 날리고 3, 2, 6 날리고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20번도 하나 볼까요? 220번. 그 밑에 있는 건데.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6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를 꺼낼 건데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앞으로 엄청 자주 보게 될 녀석이거든요. 이거
뒤에 가서 보면 문제를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고 가려고요.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주 볼 거라서.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흰공 4개, 검은공 6개 중에서 5개를 꺼낼 거래.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흰색이 4개 있고 검은색이 6개 있는데 5개를 꺼낼 거니까 흰색 4개에다가 검은색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흰색 3개에 검은색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쓰는 거에 비해서 좀 검은색만 이렇게 5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야. 그죠? 근데 그 중에 뭘 원했다고? 흰색 2개, 검은색 3개 원했다고. 그러니까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러시면 틀렸다고요. 왜 틀렸다고요? 확률이 다르.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으니까. 그 말 한번 하려고 이만큼 썼어. 중요한 말이라서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따위로 푸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오, 눈이 날리죠?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사실은 흰공 4개, 검은공 6개 다 같은 거지만 지들끼린 우린 다르다고 보고 셀 거라고. 그래야 확률 입장에서 보면 각 근원 사건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마치 서로 다른 10개의 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중에서 5개를 꺼낼 건데 뭐래? 흰공 4개 중에서 2개 나오고 동시에 검은공 6개 중에서 3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게 내가 원하는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무슨 얘기인지? 서로 다 다른 공이라고 취급을 하셔야 제대로 경우의 수가 찾아진다고요. 아니,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이 찾아진다고요. 목적 패스. 뒤에 가서 보시면 유형 9번 통계적 확률이 나오긴 해요. 볼까요? 말로만. 이거 말로만. 검은 공, 흰 공 합쳐가지고 공이 10개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요. 같은 시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을 하는 건데 3번에 한 번꼴로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래. 무슨 얘기야? 흰 공 2개 나올 확률이 수학적으로 3분의 1이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를 흰 공 몇 개 있는지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흰 공 개수 X개라고 할까요?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흰 공만 2개 나올 확률이 얼마래? 3분의 1이래.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대체 무슨 얘기지? 이거 수학적 확률, 얘는 문제에서 알려준 통계적 확률. 그걸로 X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이 정도 나올 거고요. 밑에도 보시면 봐봐요. 전체 인원수 그냥 나왔고 이 중에 B4 확률 얼마냐? 다 더한 거 중에 160이지 뭐. 그죠? 아주 손쉬운 녀석이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은 넘어가고요. 옆에 와서 뭐 기본적인 성질인데 이것도 다 아는 거야. 기억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그지? 등호 빼서 가끔 약 올릴 때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니은 맞을까 틀릴까? 몰라요. 그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치? 차라리 PA랑 PB를 더한 게 0 이상, 2 이하 이랬으면 맞겠지. 얘도 0, 1, 얘도 0, 1이니까 이러면 맞지만 더해서 1보다 크냐? 이건 몰라요. 1보다 작으니? 라고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그지? 네. 디귿번 맞다고 틀리다고. S가 뭐야? 표본 공간. 그러니까 PS는 1이에요. 얘는 공집합이잖아요. 공사건. 확률 얼마? 빵. 1에서 1 빼면 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거 하나 해야겠다. 드디어 이제 뭔가 좀 확률 같은 문제가 됐죠. 232번. 앞에 너무 산수였어. A 상자에는 1, 3, 5, 7 4개가 들어있고요. B 상자에는 1, 2, 3, 4, 5가 하나씩 있는데
A, B에서 임의로 하나씩 꺼낼 때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4 이하인 사건을 A라고 보고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보면 거나잖아요. 이거 우리 집합 입장에서 보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그래서 결국 뭘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P, A 합 B. 그죠? 그럼 PA 구하고 PB 구하고 PA 교 B 구해서 빼버리면 되죠. 그럼 PA부터 구하러 가보자고요.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래.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요? 아, A 사건, B 사건 그러니까 좀 그러네. 이름을 바꿀까? 아, 뭐로 해야 되냐? XY. XY? 아, 잘 안 쓰는데 그거. MN. XY? 좀 이상하지만 일단 합시다. X라는 사건을 먼저 볼 텐데 A에는 1, 3, 5, 7 이렇게가 들어있고 B에는 1, 2, 3, 4, 5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 PA부터 살펴볼 텐데 PA를 살펴보기 전에 NA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NA 뭐냐면 경우의 수. A 사건 일어난 경우의 수. 합이 4 이하인 경우의 수거든. 합이 제일 작으면 얼마야? MX 아니에요? 잘 안 쓰다니까 이 X를. 아, 참. 이 경우의 수 셀 건데 합이 4 이하니까 제일 작은 합은 2잖아. 그럼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는 거야. 2인 경우 몇 가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지. 둘 다 L 나와야 되거든. 3인 경우 몇 가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어. 4인 경우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요. 1, 3이든지 3, 1이든지. 그래서 X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써보면 이거라고 1, 1이든지 1, 2든지 1, 3이든지 3, 1이든지. 전체 경우는 몇 가지겠어? 20가지겠지? 왜냐면 여기서 하나 꺼낼 거고 여기서 하나 꺼낼 거니까. 그지? 4C1 곱하기 5C1. 그래서 전체는 20가지고 X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4가지 있다. Y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는 3의 배수였으면 좋겠다거든. 합이 3의 배수래. 합 중에 제일 작은 건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제일 큰 건 12까지 있을 수 있겠다. 그지? 분류해서 경우의 수 세는 거야. 오케이? 3이 되는 경우는 합해서 3 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1하고 2. 합쳐서 6이 되는 건 1, 5든가 3, 3이든가 5, 1이든가 세 가지 있고 합쳐서 9가 되는 경우는 5, 4? 5, 4하고 7, 2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고 12가 되는 건 7, 5밖에 없네요. 그죠? 경우수 몇 가지 있다? 7가지 있네. 이렇게. 그럼 그 중에 X랑 Y랑 겹치는 걸 찾아야죠. 겹치는 건 1, 2 하나 겹쳤고 끝이네? 하나 겹치네요. 그지? 자, 그럼 이제 확률 걸어갑시다.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겼다고? PX랑 PY를 더해서 X 교 Y를 빼는 거였다고요. PX는 20분의 4, PY는 20분의 7, 20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 산수는 엄청 쉬운 거고 다 뭐 하는 거야? 경우의 수 세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것도 하나 볼까요? 2, 3, 6. 계속 대표 문제만.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건데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이 2가지 있는데 2개 꺼낼 거래. 근데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어쩌면 좋겠다고. 얘네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 다른 공 8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엔 누가 들어갈 거다? 8개 중에 2개를 꺼낼 거다. 오케이? 그 중에 꺼낸 공의 색이 같은 거라고 했는데 흰색이 2개 나오는 경우 있겠죠? 요 사건을 A라고 보고 검은색만 2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요 사건을 B라고 생각해 보면 A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 거야? 3개 중에 2개 꺼내는 거야. B는 몇 가지 있는 거야?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야.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또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P, A 합 B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P, A랑 P, B를 더해서 P, A 교 B를 빼야 되거든. 그런데 P, A는 8C2분의 3C2 산순하세요. P, B는 8C2분의 5C2야. 얘는요? 없어요. 빵입니다. 왜? 흰색 2개 나오거나 검은색 2개 나오거나인데 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흰색 2개 나왔으면 끝났지. 검은색 2개가 어떻게 또 나와? 그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요거 2개만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 굳이 뭐 배반 사건이 아닐 때랑 배반 사건일 때랑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 풀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구분이 되는 거야. 그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해서 있으면 아닌 거고 김은 뭐 그런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지 뭐. 그 다음 거 240번. 이건 이제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확률이 숫자로 빡빡빡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자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 넓이에다가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 확률이 3분의 1인 거고 B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당연히 평원과 전체 확률은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여잖아. 이런 애는 하나로 합쳐야죠. 뭐가 되는 거야? A 교 B 전체의 여가 6분의 5래요. 이걸 뭐라고 불러지? 기억하네.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A 교 B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A 교 B 얼마죠? 6분의 1 되겠죠. 여집합이 6분의 5니까 원래 건 6분의 1이었을 거잖아. 얘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가 6분의 1이라고. 여기가 6분의 1이면 여기는요. 둘이 더해서 3분의 1이잖아. 여기도 6분의 1이겠지. 여기는요. 3분의 1이겠지. 둘이 더해서 2분의 1이어야 되거든. 합집합구래요.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그죠? 아니면 PA 나왔고 PB 나왔고 교집합 구했으니까 요거 둘이 더해서 요거 빼도 똑같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숫자가 나왔을 땐 뭐 식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대표 문제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건데 적어도 1개의 눈이 4 이하였으면 좋겠대요. 일단은 2개 던질 거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죠? 36가지나 있는 거야. 그지? 첫 번째 주사위도 6개, 두 번째 주사위도 6개. 그런데 적어도 하나가 4 이하라는 건 둘 다 4 이하여도 되고 첫 번째가 4 이하여도 되고 두 번째만 4 이하여도 돼. 4 이하라고 말하기가 약간 귀찮은데 아무튼 그래서 경우를 따져보자면 4 이하인 걸 A라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얘가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경우도 되지만 얘 혼자 만족해도 되고 얘 혼자 만족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더한 게 적어도 하나가 4 이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거라고? 전체에서 이거 찾아서 빼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만 세면 나머지는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경우라는 건 둘 다 4 이하가 아닌 거, 즉 5 이상인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5 이상일 확률은 6분의 2고요. 두 번째 주사위가 5 이하일 확률도 6분의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모두 5 이상 1 확률. 얘가 얼마냐면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 에이씨, 뭐 이렇게 쓰니? 어디 갔지?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그래서 9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적어도 하나가 4 이하일 확률은 9분의 8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시면 우리 경우의 수 셀 때도 그죠? 반대되는 거 셌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확률 셀 때도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 사건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유형 15번도 보시면 다 이 사건이에요. 보시면 뭐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올 확률. 그럼 3개 넘어가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249번도 2문제 이상 맞췄대. 그럼 1문제 이하로 맞은 확률 구해서 빼라는 이야기고요. 그죠? 해보시면 되고요. 옆에 16번 기하학적인 확률에 253번 보시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죠. 딱 그림으로 티나죠. 전체 관역에다가 화살을 쏠 건데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니까 전체 넓이 중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그 얘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반지름의 길이 다 나왔으니까 요 도너츠 모양이랑 요 동그란 원이랑 넓이 구해서 전체 분의 그거다. 뭐 하시면 금방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오히려 252번 약간 까다롭거든요. 대표 문제. 그래서 안 해주려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밑에 254번, 255번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넓이만 구하면 되지 싶은데 얘는 넓이가 색이 칠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구하면 되거든요. 얘는 넓이가 어디야? 전 P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야? 어딘지 알아야 거기다 색을 칠해서 넓이를 구하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A가 어찌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경우의 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경우의 수 세는 연습을 잘 하시면 확률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예고나 할까요? 요게 조건부 확률인데 아이고 어디 갔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조건부 확률은 원래 여기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이거 앞에까지만 한다며. 독립이랑 종속 앞에까지. 그죠?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얘가 들어가야 그 뒤로 뭔가 할 얘기들이 생기는데 할 얘기가 없어. 문제도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인데 이거 잘라서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다가 삘 받아서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 그래야 뭔가 문제가 더 풀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할 거니까